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수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순서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 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 있죠. 참 답답하죠. 네, 그렇죠. 네. 예. 지난주 금요일 그 키워드 뉴스 브리핑 시간에 김소연 대전시의회 그 의원의 금품 요구 폭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좀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바 있었죠. 예. 그리고 선거불허 변모 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는 바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인 지난 금요일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전모 시의원이 검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예. 또한 검찰은 그 전 시의원의 자택도 이미 압수수색을 마쳤고 사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너무 소극적이어서 뭐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예. 이에 반해서 검찰의 수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속도를 좀 내고 있군요. 네, 그래 보입니다. 대전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전 씨를 체포한 것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좀 있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면서 공소시효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 사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예. 전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련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이미 구속된 변 씨가 그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 사건 처리와 좀 상당히 좀 다른 결을 좀 검찰은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변모 씨가 이미 탈당을 해서 일반인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없고 전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러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변 씨가 구속되었고 전 의원 역시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진실은 검찰 조사로 이제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네. 예. 이런 선거 브로커 문제가 비단 이번에만 있었느냐, 전에는 없었느냐,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만 있었느냐, 다른 당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번 검찰 조사 이후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사건이 지역을 넘어서 좀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큰 이유는 단순히 선거 브로커 한두 명의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암암리에 만연해 있던 각종 선거 비리의 한 단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선거 비리가 좀 더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선거 문화 정착에 좀 일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치권의 몸살이기가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모두가 변모 씨, 전직 시의원 이런 손가락이 아닌 은연중에 선거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우리의 선거판이라는 그런 달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팥소 없는 찐빵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건 너무 서툰 아마추어 같다. 이 공론화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대전 NGO 센터에서 열린 주제가 있는 토론회에서 박태순 사회갈등 연구소장은 대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월평공원 공론화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예. 대전 충남 녹색연합 등을 비롯한 그 시민단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요. 현재 첨예하게 대립 중인 대전시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소장은 3차원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자꾸 2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철학 그리고 또 시민단체의 좀 미숙한 대응 양쪽 모두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이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네네. 이 얘기를 차치하고 계속 이제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없어지고 뭐 이 다른 외부적인 사항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박 소장은 그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 중 하나가 바로 의제 설정인데 예. 이게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게 개발 여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 내용과 관련된 질문하는 것인지 아파트 건설 유무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초고층 아파트 여부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좀 했습니다. 예. 월평공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나하나씩 잘 강론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본질들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또 박 소장이 지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박 소장은 시민 참여단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고민이 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또 말했는데요. 예. 직접 민주주의 한 형태로 마련된 공론화위원회에 의사를 개진할 시민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자료 및 정보 공개 수준 역시 턱없이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하자고 만든 공론화위원회인데 정작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최 측인 대전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죠. 즉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나 아니면은 인근 마을 지역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빠져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월평공원 공론화 사례 경험을 토대로 대전형 수의 매뉴얼을 제도적으로 만들 그럴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팥소 없는 찐빵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공론화위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 시민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